새 봄에도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어린이날을 맞아 여야 충북도지사 후보들이 대규모 놀이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우건도 전 시장이 선출됐습니다. 현 시장인 국민의힘 조길형 후보와 다시 격돌하게 됐습니다.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대통령 자치행정비서관으로 낙점됐습니다. 충북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공공하수도 요금을 15년간 부당 징수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년치는 환급시효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여야 충북도지사 후보들은 대규모 놀이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어린이 무상급식과 육아수당 같은 공약도 나왔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두 후보의 대표적인 어린이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지난 1992년 개장한 청주랜드 놀이시설. 비좁고 종류도 부족하지만 주변에 마땅히 갈 곳이 없다 보니 이번 어린이날에도 북적이었습니다. 이곳을 찾은 여야 충북지사 후보들은 모두 대규모 놀이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는 중부권 최대 테마파크 조성을,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도내 곳곳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가족 놀이공원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저의 공약은 우리 중부권 최대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북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청주랜드 같은 그런 공간이 더 많이 확충돼야 되겠다. 어린이 무상급식 공약도 잇따랐습니다. 노영민 후보는 초중고 무상급식에 이어 어린이집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약속했고, 김영환 후보는 어린이들에게 간편식 아침급식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원생들까지 그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침 조식을 이제 어린이집이나 또는 이런 데서 아침 조식, 간편한 조식을 제공할 그런 생각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공약도 비슷합니다. 노영민 후보가 모든 신생아에게 5년간 매달 7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먼저 내놓자 김영환 후보는 출산수당 1,000만 원에 5년간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인구가 절벽이 깎인 것처럼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 현상을 맞이한 충청북도.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은 공약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우건도 전 시장이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자 경선 결선 투표에서 우건도 전 시장은 맹정섭 민주당 전 충주지역 위원장을 따돌리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두 사람의 득표율은 우건도 53.02%, 맹정섭 46.98%로 6.04%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이로써 우건도 전 시장은 현 시장인 국민의힘 조기령 후보와 다시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우건도 전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성추행 의혹 인정 합의서를 작성한 장본인이라며 공천을 비판했습니다.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대통령 자치행정비서관으로 낙점됐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이끈 서승우 비서관이 탈락하면서 충북 지역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은 청주 세광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청주시가 공공하수도 요금을 15년간 부당 징수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5년치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10년치는 환급시효가 지나 돌려줄 방법이 없답니다. 탁상 행정이 빚은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는 현장을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외곽의 한 전원주택 마을. 집집마다 개별 정화조를 설치해 1년에 한 번씩 비우는 방식으로 생활 하수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올 초 이 마을 주민들은 쓰지도 않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15년 동안 납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하수도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받아갔으니까 한 달에 거의 2만 원 돈을 내서 15년을 낸 건데. 이렇게 부당하게 징수된 하수도 요금은 한 집당 많게는 160만 원, 이 마을 11가구를 합하면 1,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청주시에 환급을 요청했더니 5년치만 돌려줬습니다. 과온압금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조례를 보여주며 10년치 납부료는 돌려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자기들의 실수로 다 이렇게 해놓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냐.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알고 보니 이런 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쓰지도 않은 하수도 요금이 부과된 경우는 최근 3년간 확인된 집만 72가구, 청주시가 돌려준 환급액은 9,700만 원에 이릅니다. 대부분 시 외곽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상수도를 사용하면 공공하수도 사용료까지 한꺼번에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3년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제 공공하수도 사용 여부를 조사해 요금을 징수하라고 권고까지 했는데 청주시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나가서 정확한 거는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그 하수도 사용료 부과 여부를 결정을 하고 바깥에서 안으로 좁혀오는 걸로 그렇게 조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뒤늦게 공공하수도 사용 현장 실태 조사에 착수한 청주시. 책상머리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공연계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이웃들을 위해 문화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문화 있다 시간에는 지역민들의 문화 장벽을 허물기 위해 새로운 문화 경험을 나누고 있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가자 새로운 곳으로 가자 새로운 곳으로 너와 함께한 신나는 길 우리 꿈의 한 바람발 다가가게 해주지 우리 고정한 바람발 쌓여만 가네 노래대회로 왕을 뽑는 도깨비 왕국의 새 친구가 노래를 잘하는 혹부리 영감을 만나 비결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혹부리 영감이 되고 싶은 도깨비 창작 오페라 연습 현장입니다.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해 다른 사람 상관없어 모든 사람 모두 내가 아냐 잘난 내가 가질게 그게 맞는 말 내가 깨비 왕국 최고야 다투고 화해하고 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작품. 유수의 대회 입상, 해외 유학 등 화려한 이력을 지닌 청년 성악가와 연주가 10명이 모여 직접 창작했습니다. 이탈리아어가 아닌 우리말로 된 오페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오페라 공연으로 지역 어린이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위축된 충북 지역 클래식 음악을 활성화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이런 어린아이들이 좀 볼거리가 많이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성악가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좀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이런 거를 좀 찾아가는. 올해 첫 공연은 충북문화재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아동센터 아동 160여 명을 대상으로 나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전래 동화를 바탕으로 재창작하여서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오페라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저희 공연을 봤으면 좋겠다 하여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초청을 해서 무료 공연을 먼저 첫 번째 공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아파트 광장에서 가곡이 울려 퍼집니다. 합창단이 동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집 안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누구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너무 이제 좀 답답했는데 이렇게 청주시립 합창단에서 나와가지고 콘서트를 좀 해주니까 너무나 가족끼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청주시립합창단이 그동안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없었던 지역민들을 위해 기획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이 코로나 시기가 길게 이어졌잖아요. 청주 시민들이 공연장을 이렇게 찾기도 쉽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심신이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럴 때 오히려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의 위로도 해주고 또 이렇게 또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베란다 콘서트는 이달에는 21일과 28일 청주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2차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저희 MBC 충북은 소중히 보존하고 그 가치를 이어가야 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근현대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영상 뉴스 미래유산을 찾아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충북선 철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근대 산업의 상징 충주역 급수탑을 김병수 영상기자가 UHD 고화질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석탄을 떼가지고 증기를 올려가지고서 필수성을 돌려서 기관차를 가게 만드는 겁니다.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물이거든. 물이 없으면 말이지 기관차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요소에 이제 물탱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1920년대만) 해도 콘크리트 타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이 돼서 거푸집을 짜서 원형으로 만들었어요. 충주역 급수탑은
당시에 최첨단의 기술이면서 마을의 상징적인 탑의 역할을 했습니다. 충북선이 복선화되어지면서 철도 역사가 충주시 외곽지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고물상 부지로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지럽게 그리고 지저분하게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운영 유지가 되어졌습니다. 2016년도에 소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이루어진 거죠. 충주역 급수탑은 충북선 철도 구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급수탑으로서 상징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유산으로서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청양 천장호와 예산 예당호, 논산 탑정호에 이어 금산 월영산에도 출렁다리가 개통됐습니다. 월영산과 부엉산을 연결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45m 상공의 출렁다리가 만들어졌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산군 제원면 금강 상류 위로 월영산 출렁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착공 1년 3개월 만인데 청양 천장호와 예산 예당호, 논산 탑정호에 이어 충남에서는 네 번째 출렁다리입니다. 월영산과 부엉산을 잇는 275m 길이의 월영산 출렁다리는 금강에서 45m 높이에 설치돼 있어 아찔한 스릴감을 자랑합니다. 출렁다리 재밌고 왔다 갔다 지금 한 번 더 하고 더 가볼 생각이거든요. 출렁다리가 관광객 유치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지난 2014년 112개였던 전국의 출렁다리는 지난해 208개로 늘었습니다. 특히 충남은 207m의 청양 천장호 출렁다리가 국내 최장 타이틀을 꿰찬 이후 10년 만인 지난 2019년 예산군이 402m짜리 예당호 출렁다리를 다시 지난해 논산시가 600m 길이의 탑정호 출렁다리로 국내 최장 타이틀을 뺏는 등 출렁다리 경쟁이 심합니다. 하지만 출렁다리는 개통 직후에는 관광객이 몰리지만 더 긴 출렁다리가 생기면 관광객은 연쇄 이동합니다. 주변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해 두 번 찾는 명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예당호 출렁다리도 개통 첫 해 295만 명이 다녀갔지만 탑정호 출렁다리가 개통한 지난해 방문객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반짝 관광객 유치를 겨냥한 출렁다리 건설에 몰두하기보다 지역 역사 문화와 연계한 고유 콘텐츠 개발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세계 기록유산인 직지가 국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재조명됩니다. 청주시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미국 유타대와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인 직지부터 구텐베르크까지가
미국 국립인문재단의 기금 사업으로 선정돼 내년까지 7만 5천 달러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에는 미국 의회 도서관과 프린스턴대 도서관,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 유네스코 사무국 등 25개 기관에 석학 50여 명이 참여해 직지와 구텐베르크 성경으로 대표되는 동서양의 기록 유산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후속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청주시는 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산업용지 분양 계약을 100%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는 바이오, 제약, 화장품 제조 관련 기업들이 집약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돼 지난 2016년 첫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기업은 공장을 준공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일부 기업 착공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꾸준한 조기 착공 유도로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착공 건수가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과 비교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용지 분양을 완료함에 따라 앞으로 호텔, 학교, 대형마트, 문화시설 등을 유치해 단순한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한 충북의 사업 2건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선정 사업은 안전 신뢰성 기반 소재 부품 시험 분석 테스트베드와 충청권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술 실증, 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안전 신뢰성 기반 소재 부품 시험 분석 테스트베드는 오는 2024년까지 450억 원이 투입돼 청주 오창에 구축돼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미흡한 기업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충남과의 협력 사업인 충청권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술 실증, 평가 지원 플랫폼에는 143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 사업은 2차 전지 소재 부품 단계에서부터 시제품, 시험평가, 인증에 이르는 전주기 기술 지원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충북도민들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 가운데 음주운전을 우선 단속 필요 항목으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도민 1,9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선 단속 필요 항목으로 가장 많은 22.4%가 음주운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호위반, 불법 주차 위반 순이었습니다. 우선 단속 대상 차종을 묻는 질문에는 이륜차가 48.9%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택시, 승용차 순으로 답했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